반갑습니다. 저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에서 초기 투자하고 있는 이탁님이라고 하고요. 예. 자, 오늘 여기 두 분도 와 계시고 온라인에도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 바쁘실 텐데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러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제목은 혹한기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 투자사의 관점과 자금 조달 전략이라고 멋있는 이야기를 써놨으나 그냥 저희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와 그 안에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베이스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투자 이후에 또 어떤 도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지, 그래 좀 뭐 큰 매크로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같은 하수상한 시절에는 뭐 어떤 좀 생각을 하고 또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어떤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화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밑밥을 깔고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투자자 10명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그 10명의 얘기 중에 하나일 뿐이다. 걸러 들으시건 걸러 들으셔라. 라는 베이스를 깔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린 저는 이탁님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에 오기 전에는 전에 사는 그 CNT 테크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에서 한 7년 반, 8년 정도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계속 했었고요. 그 전에는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 대학생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12년, 13년 경에 대학교 한 3학년 때 학교에서 좀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저는 성공한 창업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투자도 뭐 시리즈 A까지 받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렇다 할 리마커블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고 먹고 살라고 사실 저도 먹고 살라고 이 투자 업계로 뛰어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베이스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잘 안 넘어갈 거예요. 예. 자,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예.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화면 전환이 안 되나요? 오케이. 왜냐면 여기가 보여야 제가 이걸 좀 하면서 말씀드릴 것 같아갖고 어, 요 다음 그렇지. 예,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는 그 여러분이 아실 만한 한국투자증권 혹시 이제 우리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은 한국투자 파트너스 VC죠. 를 갖고 있는 한국투자 금융지주 산하의 계열사입니다. 다만 저희도 신생 엑셀러레이터이다. 예, 저희가 설립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대개 투자사들은 조합이라는 걸 결성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조합에는 LP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쩐주 돈을 대시는 분들은 저희 한국투자 금융지주와 계열사들의 자금으로 저희는 투자 조합을 만들고 그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1년에 150억 원 정도의 투자 예산이 생기고 그중에 120억에서 25억 원 정도를 당해년도에 거의 투자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엑셀러레이터 포지션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얼리 스테이지 딜에 좀 투자를 하겠죠. 뭐 시드에서 뭐 프리 A, 가끔 이제 시리즈 A 쪽 클럽 딜 투자 규모는 1억에서 맥스로 하면은 10억 원 정도의 투자액, 티켓 사이즈라고 표현하거든요. 티켓 사이즈. 예, 그래서 1에서 10억 원 정도의 티켓 사이즈로 투자를 하고 저는 회사에서 좀 더 얼리 스테이지 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타겟으로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는 50억 언더 딜, 50억 원 언더의 완전 첫 투자 내지는 첫 투자 이후에 좀 브릿지 투자를 받는 쪽을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스윗 스팟, 우리가 딱 타겟으로 해야 되는 스윗 스팟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인데 저희 회사는 그 150억 원의 자금을 약간 두 가지로 세퍼레이트해서 투자를 합니다. 반 정도는 여기 써져 있는 바른 동행이라고 하는 배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프라이머, 뭐 스파크랩,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뭐 동창, 뭐 이런 형태의 배치 프로그램의 형태로 반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반은 저희는 시장 투자라고 데피니션을 정했는데 저희 회사에도 뭐 저 이외에 투자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역들이 개인적인 딜 소싱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장 투자 영역으로 나눠지고 저는 이 배치 프로그램 쪽을 리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언더딜을 여기서 치고 50억 이상의 딜들은 시장 투자 영역에서 친다 하고 있고요. 들어와서 하는 거는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했던 분들은 한 1,500개사 정도 되고 경쟁률이 한 25대 1 정도 되는데 배치당 한 10몇 개 정도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치를 통해서 누적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82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사실 투자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뭐 시드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써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스트럭처는 타 엑셀러레이터와 비단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동일한 거를 제공을 하고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와 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기는 조건값, 컨텐츠, 즉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저희 내부 인원들도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내부에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얼마나 또 좋은 싱킹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서포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저희 회사의 오리진 자체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만나기 힘들다고 보여지는 한국투자 파트너스 심사역들을 외부 멘토로 모셔서 다른 엑셀러레이터 투자 기관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나게 해드리고 직접 소통하게 해드리는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외에 뭐 세부적인 거로는 뭐 저희도 감사하게 올해 팁스가 돼서 팁스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 로고가 있는데 저희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뭐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좀 아웃바운드로 해외 진출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3주인가 4주 전에 도쿄 갔다 왔거든요. 우리 투자한 업체들 5개 데리고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도 만나고 뭐 글로벌 브레인 같은 현지 VC들, 현지에 있는 코트라 저펜, 제트로는 이제 일본판 코트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 연계하면서 뭐 저희가 그 모시고 나간다고 일본 진출에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일본 진출을 위한 좀 초석을 깔아드리는 일, 해외 진출을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SBS 문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부터 SBS 문화재단, 그러니까 SBS 산하의 어떤 사회 공헌 단체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도 미디어 컨텐츠 육성 사업 스타트업들 중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SBS 문화재단은 상금을 지원해드리고 저희는 투자를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전체 포트폴리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좀 관심 있으신 투자사들이 있으면 그 홈페이지 한 번씩 가끔 들어가 보세요. 가끔. 저기 사실 투자사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면은 포트폴리오들이 거의 올라와 있는데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했는지도 한번 쭉 보시고 이 투자사가 어떤 성격의 조합을 갖고 있느냐, 투자 조합, 즉 뭐 청년한테 집중하는 조합을 갖고 있냐, 뭐 컨텐츠 쪽에 집중하냐, 아니면 뭐 AI, 심지어 어떤 투자사는 어떤 조합을 갖고 있냐면 해양수산 펀드, 여성 전용 펀드,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에서 LP를 가진 뭐 광주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펀드, 투자사마다 돈꾸러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조합을 갖고 있고 어떤 회사에 투자했느냐를 대충 보다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 분들은 주로 어떤 성향으로 투자를 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값들을 이제 투자 시장에 들어오실 거라면 뭐 이게 메인이 돼서 야 이것만 분석해라 연구해라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고요. 작아서 뭐 다 보실 건 아닌데 저희가 한 70 몇 개사 정도 이제 투자했거든요. 정확하게는 요번 달 기준으로 70개사에 투자를 했고 SBS 문화재단 7개사가 추가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투자를 못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는 70개. 거기에 7개사를 추가로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보시는 1, 2, 4, 4분면 쪽
여러분 시각에서 4사 분면에 있는 쪽들은 좀 바이오, 딥테크, 소부장 이런 쪽들 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봅시다. 여기 전체적으로 포션이 좀 작긴 하지만 저희가 2년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현재는 이제 커머스 플랫폼 쪽이 좀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뭐 커머스 플랫폼을 너무 좋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건 아니고 커머스 플랫폼 30개사, 사스 13개사, 뭐 소부장 11개, AI 7개, 뭐 바이오 6개, 어그리테크, 모빌리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커머스 플랫폼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저기 우리 클러비티 대표님 본인 투자 섹터 어디예요? 그렇죠. 거의 플랫폼이에요. 거의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자 플랫폼이라고 무조건 플랫폼이냐? 요즘에 사실 플랫폼 플러스 알파들이 많잖아요. 좀 표현을 그렇지만 웬만하면 AI라는 게 붙어 있을 것이고 데이터 드리븐이 붙어 있을 것이고 또 플랫폼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뭐 바이오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어그리테크 기반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도 좀 더 테크 베이스 회사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내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뭐 소부장 영역이라던가 요즘에 뭐 많이 회자되는 딥테크 영역. 사실 저도 딥테크가 정확하게 개념이 서지는 않아요. 딥테크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딥테크를 얼리 스테이지 엑셀러레이트가 투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그게 딥테크건 하드테크건 whatever 일단은 좀 테크 베이스의 기술 기반의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회사들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쪽으로 저희도 내부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리딩하는 어떤 바른 동행이란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4기까지 모집을 완료해서 요번 달 11월 20일에 데모데이로 끝을 내게 되고 12월 15일에 아마 저희가 5기 모집이 시작될 것 같은데 뭐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중에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 근래 제가 투자한 회사 요 근래 뭐 이런 것 같아요. 제목이 뭐 투자 혹한기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받니 잘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요. 뭐 세부적으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혹한기에 투자를 더 잘 받는 방법은 답을 얘기하면 혹한기가 아니었을 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을 더 잘해야 되겠죠. 시장이 어렵고 돈이 조금 마르고 아니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섹터상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 혹한기일수록 그냥 기존의 투자 잘 받는 방법을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잘 수행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나름의 이제 경향성과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킹버드라는 회사인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투자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자, 1번. 여기 개발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서울대, 올 카이스트 서울대들로 깔아져 있는 디벨로퍼 집단이다. 하는 일은 우리 저기 수능 보시면 고3 수험생들 아니면 N수생들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야? 기출 문제 풀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정권 하에서 이슈가 됐던 킬러 문항. 수능 킬러 문항 하나가 저작권료가 얼마냐면 미니멈 100만 원에 시작해요. 뭐 시대인재니 막 이런 학원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미니멈 100만 원에 그걸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면 킬러 문항집 하나 이거 살 때 단가가 얼마나 나가냐면 30만 원.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한 이 경제적 어세스빌리티가 너무 안 좋은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안타깝지만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뭐 겉으로 표현하면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존에 있던 수능 기출 문항들에 대한 DB를 다 구축하고 자장 문항이라고 표현하건 자장 문항 여기 대표랑 뭐 여기 코파운더들이 이미 뭐 기출의 파급 효과라고 하는 뭐 수학 관련 문제집 이런 거를 25살 대표님이거든요. 그거를 문제집을 만들어서 이미 매출 4억 7천을 개인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 문항 DB를 쌓아가고 수험생들의 어떤 문제를 푸는 그 유형 DB들을 해서 겁나 강력한 개발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문제, 네가 지금 약한 부분은 뭐야? 라는 거를 풀어주는 그런 그 문제를 추천해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팀이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팀, 강력한 개발력을 갖고 있고 서비스 런칭을 5월 정도에 했는데 5월 이후에 비지터들, 방문한 사람들이 거의 몇만에 육박해요. 그리고 나서 물론 회원 전환하고 이거를 유료 전환한 비율들은 퍼널상 계속 낮아지긴 하겠지만 지표, 그러니까 초기 지표도 나오는 팀이었다. 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투자를 했고, 사실 투자할 때 다만 좀 고민했던 거는 이제는 교육 시장이 우리나라 엄청 크긴 하지만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기타 회사들을 포함하여 또 다양한 경쟁사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고3 수험생만을 타겟으로 한다. 시장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경쟁상도 많고 뭔가 작아 보이는 거야 시장이.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지만 자 좋은 팀, 얼리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좋은 지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때 자 우리 팬데믹 구간에 되게 다양한 산업군들이 매출 하락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중에 몇 안 되게 매출이 급성장한 파트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질문하면 답정 너겠지? 당연히 시대인재, 강남대성 이 수능 관련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투자를 결정했다. 예,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예. 이런 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요거 저기 심심하면 QR 코드 클릭하셔도 되고 저희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웹사이트에 가시면 인사이트 탭에 있는데 거기에 게시판에다가 나름의 투자 이유를 써놨습니다. 제가 다 썼어요.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는 모든 게시판에 있는 글들은 제가 다 써놨습니다.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미치길 거예요. 글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려면. 그래서 모킹보드에다 뭐 투자 이유. 때론 유저의 댓글을 보고 투자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모킹보드가 초기에 유저 유입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투자 결정하기 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벌렌틴 게시판에 가서 댓글 후기를 봤는데 물론 안 좋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칭찬 일색인 거야. 거기에 어떤 사인들이 있었냐면 유저가 막 뭘 만들어 달래. 이것도 만들어 주세요. 저것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초기 구간에 숫자는 작더라도 뭔가 마니악한 뭔가가 있는데 야 뭐 있나 보다 이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종합이 되면서 투자 결정을 하였다. 저기 한번 들어가서 읽어주시고 저희 요즘에 유튜브도 만들어놨거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런데 이런 내용 정리돼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까지 이런 거 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거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턴홀이라는 회사입니다. 리턴홀. 여기는 얼마 전에 아웃스탠딩에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주시고 자, 큰 섹터는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 경제가 순환한다. 이 순환 경제라는 키워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큰 조류가 아닐까. 뭐 ESG, 뭐 사회공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환 경제라는 꼭지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 회사 대표 너무 좋아하고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고민이 되는 건 여기가 물류 회사예요. 물류. 뭐냐면 반품 물류. 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 선생님들, 창업가님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였다. 그러면은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뭐 합니까? 쇼핑을 해서 왔어 물건이 우리 집에. 뭘 합니까 우리는? 검수, 입어보고 막 해요.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사이즈가 이상해. 색깔이 나랑 맞잖아. 그럼 뭐 합니까? 반품을 하죠. 지금 커머스가 반품이 문화가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자 사이즈 지금 44를 입어야 돼, 55를 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 뭐 33에서 55밖에 그 정도일 거잖아요, 다. 네. 자 그런 사이즈가 고민될 때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막 고민합니까?
445533 다 주문하면 되잖아 일단. 예를 들면 색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반품이 용이해졌으니까. 물론 어떤 쇼핑몰은 반품을 할 때 돈도 내야 되지만 이 반품 폴리시 자체를 커머스들이 CS 전략으로 가져간다. 고객 만족 전략으로 가져간. 그래서 반품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고객 소비자 측면에서 반품이 너무 좋잖아. 편하잖아. 근데 이거를 하는 브랜드사, 커머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 반품이 되면은 일단 물류비가 발생한다. 반품을 갖고 왔을 때 재고 관리비가 발생한다. 또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옷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막 건기식, 특히 화장품은 한 번 따면 못 파는 거 알죠? 실링 개봉되는 순간 끝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반품을 하면 이거를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거를 분류도 해주겠는데 이게 시스템이 까놓고 얘기해서 쿠팡 말고는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물류라고 하거든. 정물류는 커머스 판 놈이 산 사람한테 보내는 걸 정물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물류는 좀 복잡해요. 근데 쿠팡 정도 되면, 그러니까 쿠팡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쿠팡에서 이렇게 뭐 헬스 벨트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미디움 사이즈로. 너무 기대가 돼서 딱 하려고 했더니 S가 온 거야. 안 잠겨. 그러니까 쿠팡도 그런 실수들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크게 봤을 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던 건 쿠팡이 한 뭐 25%, 6%를 커버한다고 하면 남은 75% 되는들은 이 반품을 얼마나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아무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걸 겁나 잘하는 팀입니다. 물류 시스템 구축해놨고 저 군포에 가면은 검수 센터를 만들어놨어. 검수 센터. 그래서 거기 가면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데 웨이팅, 무게 중량을 잰다. 그리고 비전 기술 딱 찍어서 야 이거 슬링 까졌어 안 까졌어. 그리고 우리 엑스레이까지는 아닌데 엑스레이 이런 비파괴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안에 쏴서 야 내용물이 있어 없어 이런 거. 그래서 이 검수 시스템을 겁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막 이 반품에 집중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정리. 요즘 같은 투자 혹한기에 어떤 심사가 접니다. 순환 경제라고 하는 큰 매크로 꼭지에서 세부적인 문제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이거를 가장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팀이었다. 그래서 투자를 했지만 모든 투자에는 항상 고민이 따릅니다. 앞서 언급했던 유통물류라 고민이다.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 기사 한번 검색하시면 유통물류 투자액이 많이 감소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스타트업 씬에서 좀 큰 투자를 받아오셨던 분들이 유통물류단이랑 연결돼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뭐 라스트 마일을 보면 뭐 바로고라던가 뭐 메시코리아, 뭐 생각대로 같은 이 오토바이 배달, 그 외에 뭐 다양한 물류 회사들이 좀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풀필먼트 서비스 하는 데들 막 센터 막 늘어나는데 그게 가동이 안 돼 지금. 왜냐면 매크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큰 순환 경제와 핵심적인 문제 요소를 건드려서 기대감은 있는데 이 또 다른 큰 조류인 유통물류 쪽에서의 이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고민도 하면서 투자를 했지만 저는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뭐 믿어야지 어떻게? 믿습니다. 믿어야 돼 이거는 마인드. 그리고 요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초기 투자했잖아요. 우리가 이 회사한테 대표님 내년에 상장해줘. 내년에 우리 구주 팔아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미니멈 5년은 봐야 될 거잖아요. 물론 뭐 중간에 3, 4년 안에 빠르게 뭔가 성과가 있겠지만 아니 누가 압니까? 큰 경제 조류의 흐름 중에 뭐 5년은 짧을 수도 있겠지만 5년 뒤의 세상을 제가 어떻게 예측해요? 큰 조류상에 뭔가 생각은 해나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롱으로 봤을 때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대건 대표님이 내가 얘기한 거 들으면 참 좋아하겠다. 아무튼 그래서 요 회사도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카피를 발품을 팔지 않으니 반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런 거만 요런 거 보시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 요런 것도 하는 거예요. 투자해놓고 얘따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주기 됐건 밥이 됐건 키워줘야 되잖아요, 같이. 물론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성장에 뭐 얼만큼을 기여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피를 섞은 주주잖아요. 그럼 키워줘야지 같이 홍보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이런 역할하는 게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여기는 엑스플라이어라는 회사. 엑스플라이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일단은 LG전자 사내벤처 1호 팀. 여기도 조금 힘들어요. 힘든 게 뭐냐면 투자 결정할 때 힘들었던 게 여기는 또 소상공인이랑 막 매칭이 돼 있네. 뭐냐면 요즘에 리테일 미디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리테일 미디어.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할까? 이마트, 월마트 이런 데 가면 기존에 막 가전제품 매장이라던가 막 TV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전시된 거를 예전에는 일반 막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이랬거든. 정상. 요즘 뭐 하냐면 광고 틀어요 거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 요즘에 가끔 어디 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은 뭐 합니까 여러분? 한양대는 안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엘리베이터에 가면 영상이 나와요. 그거 하는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포커스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회사예요. 중국.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OOH, 그러니까 5개 광고 시장으로 활용하는 회사들이 있고 택시도 타면은 뒤에 그러니까 호리즌탈하게 큰 바가 있다거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5개 광고 시장인데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어디 호텔 아니면 우리 저기 한양대 앞에 저기 가면 어디 뭐 술집에 가면은 제가 오기 전에 저기 어디냐 엔터식스 가갖고 쌀국수 먹고 왔거든요. 포메인 갔는데 포메인 태블릿 PC 태블릿 오더 이게 다 5개 광고판이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리테일이 미디어 돼 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회사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했지만 B2B 프랜차이즈를 타겟으로 스마트 TV라던가 이런 사이니지라고 하거든요. 사이니지를 깔고 거기에 CMS라고 그래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 애드 쪽 이런 컨텐츠들을 클라우드에서 제어해서 굉장히 빠르게 광고도 때릴 수 있고 지네 메뉴판도 쓸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송출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자 이렇게만 들으면은 뭔가 어디서 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배경은 제가 LG전자 사내벤처 1호라고 그랬잖아요. LG 백업이 있어서 LG가 주주예요. 누구보다 스마트 TV를 싸게 납품할 수 있어요. 겁나 빠르게.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요번 바른동행 프로그램 4기에 선정을 시키고 지금 11월 20일에 저희가 데모데이 나가는데 제가 이 대표님한테 요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많이 까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프라인에 깔아라. 그래갖고 뭐 제가 알고 있는 푸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뭐 소약 막 달린 거야. 그래갖고 지금 불과 뭐 9월 세팅해갖고 한 2달 좀 안 되게 400개 깔아 400개. 미친 실행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 그래서 내년 1Q까지는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이른 악물고 1000개를 만들겠다. 해낸다. 우리는 해냈다. 이게 항상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돼. 해낸다라면 해냈다. 과거형으로. 그래서 1000개를 깔아서 그걸로 디지털 사이니지 어떤 리테일 미디어로서의 어떤 광고판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걸 하려는 회사이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꼭 LG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LG전자에서 이미 오래 일을 하셨고 이 시장을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네트워크가 있고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리소스를 활용해서 실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한 팀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도 써놨네. 여기도 써놨네. 우아 OOH가 5개 광고라는 시장이거든요. 우아하지 않은 매장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읽어주세요. 심심하면.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알밤이라는 회사. 알밤. 여기는 착한 회사예요. 착한 회사. 우리 여기 계신 저 김정은 대표님이신데 그거 하셨어요. 메이플 스토리 게임 기획자. 10년 동안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게임 기획 겁나 잘하시고 똑똑하고 팀도 개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냐면 우리 내가 요즘에 대표님한테 배웠는데 그동안 실수를 많이 했대. 우리 장애인분들을 장애우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며.
그것도 하나 꼬은 차별이라고 해요. 장애인들 중에 아이들 중에 이 위에 뇌성마비가 있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 상지 재활 치료를 해야 되거든. 손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풀어가는 회사. 근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저기 자제분이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으셔갖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뭐 10년 이상의 그 게임 개발 어떤 역량과 그 같이 일했던 팀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의 좀 문제를 풀어가려는 회사고, 여기는 하나 스토리가 재밌는 게 저희가 바른동행 1기라는 프로그램 1기를 할 때 지원하셨다가 아직 서비스가 잘 많이 안 나오시고 너무 얼리시고 좀 상황하면서 안 되셨어요. 근데 돌아 지금 1기, 2기, 3기 거의 1년이 지나셔서 4기로 다시 들어오셔서 투자가 된 케이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초기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를 만났을 때 막 까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관계성 구축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예. 그래서 그런 데고 그 1년이 지나서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팀이 뭐 여기가 지금 아산병원이라나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아산병원 뭐 이런 데랑 같이 POC 하고 있고 뭐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좀 얼리 스테이지 뭐 DHP라던가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이런 데랑 클럽들이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대가 되지만 여기도 항상 갖고 있는 시장 사이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디테일을 안 보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상지 재활 치료, 장애인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마켓 사이즈란 측면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칼큘레이션 안 되겠지만 어떤 느낌 들어요? 와 겁나 큰 시장이다 막 이렇게 생각돼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디테일을 까보면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레저디스, 편견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 뭐냐면 상지재활 센터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작년에 18만 명의 아이들이 그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평균으로 쓰는 금액이 한 달에 150만 원이야. 한 달에 150만 원. 그리고 많이 쓰는 애들은 400만 원을 써요 거기다가. 그런 시장이다 이게. 그래서 작은 시장은 아니고 사실 이게 뭐 당연히 해외 진출이라던가 뭐 다른 장애 쪽으로 이제 확장을 시킬 거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고민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과연 작은 시장이냐? 또 다르게 우리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거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회사이다. 예, 이런 회사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최근에 리센틀리 투자를 했던 회사이고, 뭐 꼭 섹터까지는 필요 없는데 뭐 헬스케어, 뭐 순환 경제. 근데 오히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투자 시장의 생각이 아니야. 커머스 플랫폼이 어렵다 할 때 저는 제 소견은 그 안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팀을 차라리 지금 구간에 좀 뭔가 투자해 놓고 같이 좀 키워가고,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처럼 이거를 막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펌핑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이 물으면은 이 새끼 무슨 말 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 더 탄탄한 성장 그런 것들을 지금 구간에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요 ESG 리포트도 제가 쓴 겁니다. 이런 거 써요 막 상상의 나래 소설가, 비즈니스 소설가 이탐림.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넘어가는데 요거는 저희가 2기 때 투자한 회사 한 1년 전에 투자해서 저기 보면 팔로우 온 앤 팁스라고 써 있죠. 초기에 저희가 얼마 했지? 2억 투자하고 지나서 3억 추가 후속 투자하고 팁스 태워준 회사. 뭐냐면 여기도 약간 순환경제 패션인데 여러분 2월 된 옷들 입고 뭐 중고 맡기는 옷들 이런 거 다 걷어서 케어 아이디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요. 그래서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하게 하고 N차 순환 거래 옷을 다시 사게끔 하는 회사인데 외국에 threadup이라고 하는 비슷한 유의 회사가 있었고 근데 사실 여기는 장점이 두 개야.
저도 잘 모르는데 무신사라던가 이런 데랑 되게 마니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마니악한 브랜드. 걔네들이 같이 일을 해요. 거기서 한 100개사 브랜드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스튜디오 텀버이 막 이런 브랜드 갖고 있는 그런 데들이랑도 좀 협업해서 하고 있고 뭐 갤러리아 더현대 이런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입점돼 있는 회사이고 합정 홍대에 매장이 있는데 월 한 10,00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그 중에 30%가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수치도 나오고 올해 매출력이 한 15억 할래나? 15억. 그래서 그런 회사. 그래서 빠른 성장세를 구하고 있는 팀이라서 투자를 했다. 여기도 이제 ESG죠. 어떻게 보면 순환 경제 차원에서 해. 캥스터즈라는 회사. 여기는 이제 스토리가 조금 재밌는데 뭐 하는 회사냐면 여기도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운동해야 되잖아요. 유산소 운동. 그 유산소 운동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밑에다가 뭐 트레드밀 같은 거 놓고 타서 하다 보면 하고 앞에서 게이미피케이션 나와갖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저희 바른동의 1기거든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첫 투자했어요. 첫 투자. 되게 싼 밸류에 낮은 싸다는 표현은 정정 낮은 밸류에 투자를 하니 많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뭐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해야 되겠다. 그냥 뭔가 느낌이 왔어. 그냥 도와주고 싶어. 근데 투자를 했는데 국내 시장만 타겟으로 하면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작년 9월인가 10월에 독일을 갑니다. 독일을 가요. 가서 레하케어라고 하는 전 세계 장애인 박람회에 이 제품을 출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해외 유로피안 애들 막 북미 애들 막 사우디 누가 와갖고 야 이거 대박인데? 막 그래갖고 얘네가 지금 미국 보훈부에 납품할 수도 있고요. 미국은 뭐가 있냐면 이 디세이블 애슬레틱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스포츠 스타들이 많아요. 막 팔로워스 2억 명 갖고 있는 애들이 막 이거 써갖고 올려주고 심지어 지금 장애인 어떤 무슨 올림픽? 패럴림픽? 거기에 얘네 제품이 나중에 검색해봐. 막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고 막 e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매출 성과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건 아닌데 해외 쪽을 막 뚫고 있고 뭔가 정식 종목이 되면서 뭔가 사인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여기도 저희가 초기 투자한 다음에 또 팔로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되게 많은 소셜 관련된 투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뭐 우리 정말 훌륭한 회사인 뭐 MISC 뭐 이런 데들, VNTG 뭐 이런 데들이 같이 투자를 한 회사이다. 예.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파프리카 데이터랩은 왈라라고 하는 그 타입폼 뭐 구글폼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되게 이쁘장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겁나 빨리 잘 만드는 친구들. 사스하는 20대 젊은 팀인데 여기도 정말 개발력 좋고 빠른 성장.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는 회사다. 자, 여기까지 제가 굳이 최근에 투자한 4개사와 팔로운 투자한 회사들 왜 얘기 들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소견은 죄송합니다. 혹한기 투자 시장이라고 해서 어떤 투자를 잘 받는 방법이 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습니까? 혹한기에. 나도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그럼 이 혹한기라고 하는 이 시장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실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례 베이스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겁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순환 경제라고 하는 좀 큰 조류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순환 경제 몇 개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모킹버드와 같은 얼리더라도 초기 지표를 겁나 빠르게 내는 회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뭐 제가 카이스트 서울대라고 좀 명명해서 죄송하지만 꼭 카이스트 서울대라서 한 게 아니야. 이 서비스를 정말 잘 실행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팀이냐 아니냐를 생각했다. 뭐 그런 흐름들. 또 그 안에서 좀 뭐 저 알밤이라던가 갱스터즈 같은 대표는 진짜 진정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모킹보드 게시판 들어가서 유저 피드백 본 것들. 저 파프리카 데이터 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 회사 투자 검토할 때 결정 중에 하나의 요소가 뭐였냐면 저기 죄송합니다. 파프리카 데이터 말고 스모어톡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제가 정정. 여기는 언급 안 해요. 스모어톡이라고 그 생성 AI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해주는 회사가 있거든.
거기에 투자 검토할 때 거기에 CSO인 이정민 이사가 디스콰이엇이라는 그 플랫폼 있거든요. 스타트업들 이렇게 글 쓰는 거기에 글 올렸는데 생성 AI에 대한 글을 너무 잘 쓴 거야. 와, 얘는 진짜 생성 AI 찐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거야. 소개팅하기 전에 소개팅하기 전에 약간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좀 괜찮으면 좀 기대감이 되잖아요. 기대감을 갖고 만난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요소들이 막 종합이 된다. 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저희 바른동행 지원하실 때 주로 저희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 뻔한 얘기인데, 자, 아이템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죠. 이거 잘 쓰는 사람이니까 안 쓰는 사람인데 그냥 왜 이것도 질문들 제가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이 팀과 비즈니스 모델의 핏이 맞느냐? 그 하고 많은 사업 아이템 중에 왜 당신들은 이걸 골랐어요? 그럼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 경험 쌓았어요? 리소스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한 고민을 하였습니까? 팀원들을 어떻게 모집할? 팀빨 중요하잖아요. 초기에 지금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게 팀 사람 말고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진짜 안 깨질 팀이야? 서로를 믿고 있어? 막 이런 거 판단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팀 내 부족한 직무 포지션. 자, 부족한 거 너무 많지. 다 할 수 있대. 뽑아놓고 나면은 뭐 해달라고 그러잖아. 개발자가 부족하니 소개시켜 주십시오.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마케터가 없습니다. 없지. 근데 이거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팀 내 정말 개발력이 있느냐, 아니면 이 오각형의 모든 조건값을 부합할 수 있지만 정말 잘하는 무언가 있는 팀이냐. 그럼 정말 부족한 게 뭐냐면, 부족한 게 있어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뭔가 특징점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투자하고 내가 이거 도와줘야지, 내가 이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 같은 류의 투자자랑 소통할 때는 이거 뻥치지 말라. 차라리 저희 이거 진짜 부족한데요, 이거는 진짜 겁나 잘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저희가 지금 직무 포지션상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는데 지금 투자해 주시면 여기인을 데리고 와서 안 칠 겁니다. 아니면 원티드를 활용하든 어떻게 활용해 갖고, 아니면 뭐 멋쟁이 사자처럼을 제가 찾아가서 여기서 개발자 뽑아보겠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시장 내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데 그냥 경쟁이 아니야. 경쟁 유사 대체 서비스. 자, 우리 저희 클러비티의 경쟁사는 어디예요? 여기 마케팅 막 이런 프로그램 돌려주고 막 그런 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이 펑션을 수행한 데는 겁나 많은 경쟁사 유사 대체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존에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표가, 난 클래스 101도 대표님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 회사의 스타트업 대표가 이 프로그램, 이런 인터넷 애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뽑은 애한테 클래스 101 마케팅 프로그램 들어, 부트캠프 들어 해서 내부에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마케팅 펑션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활용할 건데, 클러비드 같은 프로그램을 할 거냐, 아니면 원티드 같은 채용 플랫폼에 올려서 그걸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클래스 101이라든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돈을 써갖고 이걸 할 거냐. 자, 회사가 쓸 수 있는 리소스의 제한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어디다 갖다 쓸 거냐. 그래서 제가 맨날 유사 대체 경쟁 서비스를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수익 모델 중요한데 수익화 단계를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이 참 어려워하는 거긴 하고, 근데 이거는 왜 요즘에 중요하냐면, 이건 연결되겠다. 혹한기 투자 시장에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거는, 스타트업 관련 지표 중에 다양한 지표들이 있죠. 뭐 사스는 MRR, 뭐 천레이트, ARR, 뭐 어려운 얘기 많은데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알립니다. 크게 두 가지 지표.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 선행 지표는 뭐냐면 다운로드 수, 유저 유입 수. 이게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선행 지표야. 매출액을 찍기 위한, 어떤 계약권을 따내기 위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컨트랙을 딱 사이닝하기 위한 뭐 부킹 수, 그러니까 세일즈 리드 상해, 이런 것들이 선행 지표면 후행 지표. 근데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투자사들이 이거는 조금 걸러들으십시오. 좀 쪼는 시장, 쫄리는 시장에서는 좀 후행 지표, 좀 눈에 보이는 거, 텐서블한 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 회사들에 좀 더 눈이 가지 않겠느냐. 혹한기 시장에서 일단 생각해야 될 거 그 포인트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긴 하지만 모네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이것도 어렵다. 왜냐면 완전 초기 회사한테 수익화해 이러는 게 말도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 망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의문스럽게밖에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수익화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한다. 실행 시점이 현재는 아니더라도 실제 투자자에게 얘네들이 돈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6개월 마일스톤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투자 꼬고 나면 실제 이 사람들이 뭘 할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본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바른동행 한번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쭤본다. 자, 어떤 회사를 찾는가 이거 다 뻔한 얘기인데 당연히 아까 제가 계속 지나가면서 드렸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아이템과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탕님은 우주를 너무 좋아해요. 우주, 스페이스. 나도 우주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나도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선을 만들 거야. 투자해줘. 나는 우주를 유튜브로밖에 안 봤거든. 마카인드 오브 뭐 쌉소리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이 이 아이템을 골랐는가? 아니 좀 이렇게 설득시켜줘. 설득. 제발 좀 플리즈. 그런 거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투자 파트너 클라이언트 레퍼런스. 자, 어디 이상한 정부 사업 뭐 어디 상 받았다 이런 거 좋죠.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이렇게 나 어디서 투자 받았어. 나 어떤 파트너십 있어. 나 그래도 어떤 클라이언트 지금 갖고 있어. 뭐 이런 레퍼런스. 이 사업과 좀 유관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탐샘썸 맨날 쓰는 거죠. 쏨 좀 제대로 써요. 쏨. 초기 진입 시장에 대해서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가. 어디 막 저기 뉴스 기사에서 해갖고 뭐 고령화 사회니까 뭐 노인 인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시장 이런 거 말고 노인 시장도 되게 세그먼트를 나눠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썸에 대해 집중을 해주시고 특히 뭐 소부장 이런 데들은 초기가 어렵지만 POC 혹시 모르는 분은 프루프 오브 컨셉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컨셉을 증명하는 행위. 계약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요런 회사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요런 집단 이런 아이들과 실험하고 있다.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한 얘기야. PMF 검증을 요딴 식으로 하고 있다. 뭐 그런 걸 알려달라. 섹터바 이거는 뭔 얘기냐면 두 가지로 해석합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순환경제라던가 아니 뭐 딥테크라던가 큰 조류상의 이야기는 돌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부 예산 같은 거 뭐냐면 투자자들이 뭐 모태 펀드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서칭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별로 안 봤거든요. 또 메타버스 했는데 갑자기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얘네가 썼던 말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공간 컴퓨팅. 뭐 예를 들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뭐 플랫폼 막 이런 단어가 시장이 안 먹힌다면 사실 플랫폼도 형태에 따라서는 막 사스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뭐 사스 형태에 대한 뭐 표현을 해본다던가. 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섹터가 실제 어딘지를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시켜봐라. 만났을 때 야 얘네는 무조건 커머스야 이게 아니야. 지금 같이 고민하는 게 제가 제 딜은 아닌데 저희 회사에서 밀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키즈닝 육아 커머스 했거든요. 둘 다 너무 재료가 안 좋지 않아요? 저출산 시대의 육아인데 거기 또 커머스야. 그래서 얘네를 지금 외부에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이런 그러니까 뻥은 아니고 진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떤 뭐 솔루션이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할까?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또 웃긴 게 육아 시장이요.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육아 시장이 겁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얘네도 지표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육아랑 커머스라는 그 하나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첫 만남에 퍼스트 임프레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만남에 네거티브함이 깔리고 보잖아.
그럼 그 뒤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가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이런 셋톱발, 표현 방식, 프레임에 대한 전환을 연습해야 된다. 키 매트릭스, KPI, 사업 지표 맨날 하는 얘기. 아까 모킹버드 사례랑 기타 얘기했죠. 초기지만 지표 중요하다. 선행 지표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후행 지표, 텐서블한 거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아 그리고 뭐 IR 덱에 올라가거나 사람 만날 때 가능하면 좀 데모랑 프로토타입 좀 보여주세요. 개발이 돼서 어디까지 돼 있다는 겁니까? 이게 뭐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 뭐 투자자를 만나시거나 뭐 할 때 그런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자, 정 대표님 데모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 예, 이게 찾는 과정 마치 나는 네가 데모를 물어볼 것을 이미 예상하였다. 멋있게 딱 해가 보여주고 준비된 창업가 막 이런 것들 데모 프로토타입 아니면 비싸긴 하지만 영상 같은 것도 한번 좀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자 맨날 사람들이 까먹는 건데 투자자를 만나면은 왜 만납니까? 투자해달라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펀드 요청에 사용처들을 명시하셔라. 자, 제가 좀 1시간을 약속했지만 아직 50분 한 거네. 그래서 한 10분,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자, 요거는 봐봐 여기 내가 얘기해야 돼. 자, KB 인베스트먼트 유정호 그룹장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해놨어 여기다가. 네, 물어봤거든. 출처를 이 사람이 유정호 그룹장이에요. 유정호 그룹장. 예. 배달의 민족 초기 투자자, 마켓컬리, 리멤버 투자했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 예.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울리는 존경하는 같이 하는 형님들에게 형님들이 투자한 회사들 중에 그래도 엑시트하거나 상장했거나 잘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답 아니에요. 저 생각이야. 저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자 1번 시장이 크고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큰 시장이 크고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았다. 타이밍이.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 정말 좋고 성공할 것 같은데 이 큰 조류에서 야 이거 커머스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또 여러 가지 지금 꽂아놔야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이런. 하지만 이 큰 시장에서 타이밍이 맞았더랬다. 근데 왜 고민하면 이거야. 안 맞았어도 시장 순환하잖아. 돌잖아. 이 내 고민의 포인트는 여긴 거예요. 안 맞았어도 버틴 곳은 그게 하늘의 기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맞으면서 상승장을 탔더랬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 시장들이 존재한다. 뭐 제가 투자한 회사도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언급해서 그렇지만 뭐 김캐디 같은 곳, 골프 매칭 플랫폼. 팬데믹 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팬데믹 전에 사실 골프도 안 쳤거든요. 골프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뭔가 하락 추세에 있는 운동.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골프가. 근데 뭔가 시점이 하면서 확 올라가잖아요. 막 스마트 스코어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시입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 한번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2번 파운더가 디테일이 강하면서도 장기 비전 전략에 저 디테일과 흐트러짐이 없었더랬다. 이게 대표님들이 숫자 약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ENTP거든요. P? ENTP에서 ESTP로 바뀌었네. 제가 성격이 P 성향 대표들이 꼼꼼함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J가 답도 아니에요. 뭐냐면 대표자 혹은 파운더들 중에 누군가가 엑셀 가이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파이낸셜 모델링 프로젝션도 좀 하고 막 어떤 그 디테일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하고. 근데 이거는 막 글로 쓰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성공에 대한 목표, 방향성을 피버팅 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잘 설정해 놓고 그거를 좀 우직하게 갈 수 있고 좀 흐트러짐 없이라는 게 노 밖으로 나 그냥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뭔가 유들유들하게 변화는 해야 되겠지만 뭔가 큰 조류들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전국에는 좀 큰 성공을 거뒀더랬다라는 분석이 있다. 3번. 자, 저 디테일 중에 하나는 뻔한 답이지만 하나를 초점을 맞춘다면 고객. 고객. 제가 아까 앞서 지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키 매트릭스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위에 뭐 정부 지원 사업, 뭐 어워즈 뭘 받아, 아이 훌륭하시죠. 박수 쳐드리고 잘하신 건데 그거보다 저 지표, 고객과 관련된 지표, 100명이던 10명이던 반복해서 쓰더라. 아까 저기 모킹보드 했을 때 때론 유저의 댓글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라는 것들이 저런 것들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 싱킹 파트너 없는 곳은 성장이 항상 더디더라. 자, 싱킹 파트너 이퀄 투 코파운더, 좋은 초기 투자자, 혹은 외부 멘토, 이런 사람들. 대표자,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대표님 한 분만 계신 곳에 투자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싱킹 파트너라는 게 꼭 이제 인하우스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보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세상 제일 훌륭한 싱킹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 왼쪽 한번 봐봐. 싱킹 파트너. 싱킹 파트너. 그래서 이런 싱킹 파트너를 찾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KB 인베스트먼트 유종호 그룹장님 출처 나 잊지 말고 해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어서 책에서 읽은 내용이고 사실 요약하기 싫어갖고 어서 구글링해갖고 컨트롤-C 컨트롤-V 했던 건데, 자, 책을 사시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 서점에 가면 effectu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effectuation.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와 좀 다른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뭐 요거 영어로 써 있지만 뒤에 설명할 때는데 means 수단, 나의 수단,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리소스를 갖고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자, 뒤에 다시 설명했지만 인과관계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짤 때, 자, 이런 식으로 짤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것을 이루겠다. 뭐 IPO를 하겠다. 이 서비스를 완성하겠다. 매출액 100억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해 나가겠다가 약간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막 시장 조사하고 우리 마케팅 막 뭐 필립 커틀러 막 맨날 뭐 포피 막 이런 거 막 하다 보면은 맨날 나왔던 게 세그먼트, 어, 포지셔닝, 뭐 타겟, 뭐 이런 STP 막 나오잖아. 이런 것들. 그게 인과관계에 의한 기존 비즈니스 논리였다면 어떤 스타트업들, 제가 여기서 뭐였죠? 불확실성 하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을 항상 옆에 친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에서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샀는데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반 읽고 지금 안 읽고 있는데 일단은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펙추에이션 원리는 5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크게. 1번 수중의 새 원칙. 뭐냐면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는 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멋진 새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옆에 갖고 있는 새. 즉 해석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대표님은 무엇을 아는가? 뭘 알고 있는가? 지식적인 게 됐건 사람이 됐건, 즉 누구를 아는가?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과 주변을 파악하고 가용 자원을 중심으로 계획하여라. 스타트업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초기에 까놓고 얘기해서 뭐 대학생분들이 됐거나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됐고, 근데 막 어디 가서 막 저 VC 만나려고 하고,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리소스를 막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전에 지금 1번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여기는 내가 왜 창업을 했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라는 거야. 이거 나에 좀 집중하고, 그럼 내 주위에 내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그거에 집중을 해봐라.
마치 이 책이 됐건 이 설명하는 영상들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리하는 법. 요리하는 법.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뭐를 만들까? 탕수육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탕수육을 만들려면 막 레시피를 연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 재료를 사와서 이렇게 만드는 유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자, 일단은 뭘 먹자. 냉장고 냉파하는 거지, 냉파. 우리 집에 일단은 어제 남았던 뭐 치킨이 있어. 어라? 예상전에 고추기름이 있네. 모두 있네. 깐풍기나 만들어 먹을까? 뭐 요런 거. 즉 창업자분들, 초기 창업자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 네트워크 나란 부분에 일단은 좀 더 천착해봐라. 더 집중해봐라.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 가능한 손실 원칙, affordable loss principle. 자, 우리 항상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사업하다 보면 나 이 정도 벌 거야. 나는 이거 엑시트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도하다가 보면은 힘들어요, 삶이. 그러다가 이거는 좀 이 상황에 적절한 거 아니죠. 막 잘못 막 물타기 하고 막 신용대출 잘못 빌렸다고 죽는 거야, 사람이. 일단 기대 손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나 이거를 위해서 한다. 요 정도까지는 한번 내가 손해 볼게. 안 되더라도 그게 누군가에겐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대학생분들에게 뭐 한 200만 원의 자금일 수도 있고, 혹은 운이 좋게 정부 지원서를 받았어. 그러면 야, 나 그래도 이 범위 안에서는 내가 한번 진짜 실험해 볼게. 즉 어포더블 로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야, 무작정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어포더블 로스가 있다면 이런 거를 초기 투자자들이랑 이런 식으로 소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3억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지금 가용 가능한 게 이거고 이 정도의 PMF를 찾았고 했는데 제가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5천이 필요합니다. 1억 정도가 있으면 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이 어포더블 로스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어도 좋다. 자, The Crazy Quilt Principle. 퀼트가 뭔지 알죠? 이렇게 막 약간 우리 저기 뒤에 선생님이 입고 계신 거는 퀼트는 아니지만 저런 어떤 좋은 천조각 막 이렇게 붙인 이불 같은 거, 그 옷이 이불 같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조각 퀼트 원칙, 즉 사업 설계를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파트너십을 쌓아가는 거라. 때로는 고객이 파트너가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투자했던 라이덕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라이덕 뭐냐면 그 자전거 이렇게 바이시클 타잖아요. 이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뭐 VO2 max, FTP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의 유산소 활동량이라던가 이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측정해주면서 자전거를 바이시클 사람들은 트레이닝을 해. 트레이닝을. 그래서 이거를 앱을 켜놓고 뭐 이걸 해놓으면서 막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매니악한 자전거 매니아들은 이걸 다 써. 라이덕이라고. 심지어 초대 코드를 받으려고 기다려. 자, 라이덕 팀이 지금 몇 명이다? 6명, 7명인데 거기에 있는 개발자, 심지어 엔젤 투자자들, 되게 유명한 엔젤 투자자들 있거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라이덕의 유저다. 심지어 라이덕의 유저가 먼저 되고 초대 코드를 받고 싶어갖고, 초대 코드를 아무나 안 줬거든. 초대 코드를 받고 싶어갖고 입사 지원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 개발자도 있고, 거기에 있는 엔젤 투자자들이 엔젤 투자를 결정할 때 1번이 유저인 거야. 내가 이미 이걸 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주주 간담회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임시주총하고 와서 임시주총했는데 막 다른 임시주총하면 노잼이에요. 노잼. 막 이상한 거 하는데 여기 있는 서로 주주들이 막 서비스 막 기획을 해 같이. 이거 야, 요즘에 약간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 요런 개념이 약간의 어떤 조각 퀼트 원칙이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무엇 아는가? 자, 여러분 주위를 돌려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에 동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는 막 어디 가서 막 어렵게 그러니까 나의 이 비전과 어떤 방식 이런 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엔 끌어야 되지만 초기 구간에는 야, 힘들어 죽고 빡세게 근데 그런 애들 어울리지 마.
차라리 한두 명이라도 이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조각 퀼트 조직 안으로 넣어서 함께 고민하고 저 어포더블 로스 안에서 야 이것까지 이 또라이짓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이런 확신과 어떤 뭐 자신감 이런 걸 하려면은 선행돼야 되는 게 저 더 bird in hand principle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알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오는 게 레모네이드 원칙. 이런 속담이 돼. 삶이 내게 이 말은 뭐냐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당연히 벌어지죠. 우리는 불확실성 하에서 하니까 이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게 스타트업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것도 공자왈 맹자왈 원론적 얘기한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거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살거든요. 이게 다 나는 그러고 살아. 위기 불확실성은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 어제 회사에 있었던 일도 내 회사에서 내 진짜 막 애들이랑 정말 스케줄링 잘 짜고 일정 잘 짜고 해서 야 해보자 해서 막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뭐 하나가 또 터졌어. 우리는 진짜 회의 열심히 했거든. 야 이거 빵꾸 안 났지. 근데도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사실 근데 불확실성이라면 저의 부족함 때문이긴 하지만 자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잖아요. 근데 막 노심초사하지 마. 막 야 이거 했다가 이거 위기 생기고 불확실성 하면은 뭐 되는 이런 거 말고 자 불확실성아 나의 친구 불확실성아 내 친구 위기야 또 왔구나 또 왔구나 그래 우리 한번 이걸 같이 풀어보지 않으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멘탈 잡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즉 마지막은 또 조종사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개념이 애매모호해.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삶을 살고 사업을 하면서 제어 범위 안에 있는 미래는 예측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상 가능한 게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무조건 벌어지거나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일단 그 안에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아요. 저 레모네이드 원칙이라는 거는 미래에는 그냥 원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자동 운항 시키잖아요. 그 자동 운항하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냥 미래는 원래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예측 안 되는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고민하고 야 이런 거잖아.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고 팔레스타인 전쟁 터졌고 28 터지고 막 너 내년에 그럼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기가 이런 거 막 여러분이 제어 못하는 거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하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차라리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그냥 실행하시고 항상 상존할 수 있는 불확실성, 위기성들을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조각 퀼트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셋을 구축하시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이펙추에이션이더라. 그래서 쭉 읽어보면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 모델 기존의 어떤 경영학 원론 마케팅 방법론 전략에서는 인과관계 모델로 시작하나 이펙추에이션 모델은 수단에서 시작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거지. 자 우리가 항상 아는 이야기인 배달의 민족이 처음 사업을 했을 때 했던 일이 뭘까요? 그렇지. 신촌에서 전단지 주워 갖고 올렸잖아요. 그런 거부터 하시는 것도 답이더라.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게 무조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인과관계적인 생각도 해야죠. 근데 조금은 여러분의 포션을 불확실성 하에서 저 이펙추에이션 논리 내가 갖고 있는 수단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라. 즉 미래가 불확실하고 목표가 불분명할 때 이펙추에이션이 특히 유용하다. 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수중의 새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내가 뭘 아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감당 가능한 손실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에 동조하는 어떤 나의 스테이크홀더스 이해관계자들 조각 퀼트 원칙에 따라서 어떤 걸 수행하고 자 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신규 시장으로 진입해서 나는 내가 투자를 받았던 뭔가 성장을 했던 뭐가 사세가 커지던 뭔가 또 있잖아요. 그걸로
IR 덱으로 표현하면 익스펜션 전략, 스케일업 전략,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 혹은 하다가 안 됐어. 망망행망요 망했어. 뉴 민스를 찾아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야. 그러면 뉴 민스 내가 뭔가 배웠을 거잖아. 그럼 나는 누구인가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투자도 잘하고 해서 거의 끝났어요? 네. 투자도 막 잘하고 해서 40대 때 파이어족이 됐대요. 은퇴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막 해야지 하고 은퇴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우울증에 걸렸대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파이어를 하면 안 됐던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직장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파이어를 하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인 거예요. 지금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잘하는가 하는데 어떤 새로운 조건과 파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누군가를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무언가의 사업 아이템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정리한 이펙추에이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자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 하면 사업 성공한다 아닙니다. 그거 알면 제가 사업했지 왜 월급 받고 저도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자격은 있는 게 얼리 스테이지 창업가들을 투자를 해서 이 그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생활 행동 패턴을 갖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고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진짜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길어지네. 더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혹한기 투자시장에 살아남기 위한 투자사 관점의 스타트업 자금 조달 전략 모르겠다. 저도 모릅니다. 알면 알려주세요. 근데 다만 그래도 아까 제가 투자했고 같이 육성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항상 함께 가고 싶은 저의 포트폴리오들에게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쭉 얘기한 그냥 불확실성 하에서의 사고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연습하세요. 이런 거지. 경제 위기가 지나가면 또 온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 위기가 이제 끝나서 이제 시장이 돈다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나타나서 내가 받아가야 되는 돈을 받아갈 수도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사고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뻔한 얘기지만 최고의 자금 조달처는 고객님들이십니다. 투자자의 돈을 당연히 받길 원하시고 이 고객님들의 돈을 받기 위해 투자를 요청하고 계시겠지만 고객 뻔한 얘기 너무 원론적 성경 같은 얘기지만 고객 집중해라. 디테일을 하나에 잡아야 된다면 고객에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투자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잖아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좋아 보이는데 매크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나는 이 딜이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의 뭐 사장님이 됐건 저 LP가 됐건 제가 LP까지는 손이 안 닿죠. 큰 어르신이니까. 그럼 다른 심사역들의 어떤 반대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아리까리해서 너무 좋고 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되면 나 뻥 날 것 같고 내 트랙 레코드 상할 것 같으니까 쫄려서 못할 것 같고 제가 투자하는 머신러닝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고뇌와 이 고민 안에서 쫄리면서도 투자도 할 수 있는 게 겉에서 봤을 때 저 지금 막 말하다 보면 제 표현이 그렇지만 막 겁나 똑똑할 것 같고 뭔가 뭐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막 틀린 결정을 안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런 이유로 얘기를 틀리지 똑같아요. 그 고민을 하는 인간이라는 건 투자자도 즉 저 투자사는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할까?
제가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는데 어떤 조합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심사장님, 제가 조사했는데 이런 조합 갖고 계신데 저희 쪽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성공해 볼게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투자사 입장에서의 고민도 맨날은 말고 가끔 한 번씩 해보셔라 라는 것. 자, 투자 시장은 순환합니다. 아까 성공한 어떤 기업가들, 시장이 크고 타이밍이 맞았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온 센텐스가 안 맞았어도 버틴 곳은, 이 다음에 순환 주기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고 멘탈도 약해지고 막 짜증 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면 그냥 이게 꼭 개인의 삶과 엮이면 누군가는 취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결혼한 사람은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힘든 얘기지만, 그래도 투자 시장은 순환한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버블이 꺼진 곳에 다시 버블이 낀다라는 개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은 순환할 수 있다. 뭔가 상황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다. 자, 근데 차트급보 때고, 자 여러분 되게 아름답고 좋은 얘기 지금 많이 들었잖아요. 봐봐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 누군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야, 나 이제 가갖고 뭐 저 이펙추에이션 책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야 얘가 그래도 이 새끼 했으니까 야 저 어떤 투자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합 같은 거 한번 진짜 포트폴리오 봐봐야지. 그리고 한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유튜브 들어가서 알람, 좋아요, 구독 설정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간다. 비도 오잖아요 지금. 막 힘들어. 소파에 앉았어. 하기 싫어. 나도 똑같을 것 같아.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죽이 됐건 밥이 됐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셋. 그래서 이거 책 읽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잘못 읽으면 사람마다 싫어 내용이. 왜냐면 막 그런 얘기 있잖아. 막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온다. 막 성공학 책들 읽다 보면은 확언하세요. 내 목표를 과거형으로 설정하고 100번 쓰기 하세요. 막 그런 얘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스타트업 때 이거 읽으라고 그래. 저는. 근데 안 읽어도 돼. 이거 안 읽는다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유약하고 연약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되뇌어야 돼. 저는 그래요. 저라는 사람은. 근데 저랑 만약에 비슷한 류의 사람이라면 마인드를 잡아. 마인드. 저 부의 원리 이런 책은 이거 막 무조건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막 성공학 이런 책이 아니라, 생각보다 성공한 기업가들에 대한 마인드셋 원리 이런 걸 되게 잘 써 있는 책이거든. 근데 이런 거 말고 괜찮았을 때 뭐 게리 비숍, 뭐 나폴레온 힐, 성공학의 대가들이 쓰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자 이것만 주구장창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던, 운동을 하던, 아니면 명상을 하던, 아니면 뭘 하던 마인드를 잡아. 마인드. 그러니까 데일리 뭔가를 잡아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 나가면서 저 좋은 얘기들을 실행하세요. 근데 저거를 전략적인 어떤 방법론으로만 생각해서 머릿속에 있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 집에 가자마자 혹은 며칠 안에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잡으시는 노력과 훈련, 의지를 가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 해주시고. 저희가 2023년 12월 15일에 아마 바른동행 5기 모집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데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지원도 해주시고, 홈페이지 혹은 뭐 바른동행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이러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는데 사전 질문이 4개가 있어요. 제가 이걸 겁나 빠르게 읽어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은 조달된 자금으로 인건비 활용 방법과 자금이 부족할 때 팀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적절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달된 자금이 인건비 활용 방법, 인건비 주셔야지 뭐 이렇게. 인건비 활용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여쭤봤던 여러분의 사업 계획 이 마일스톤을 실행할 때 정말 필요한 인원들이 뭔지부터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인원 셋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맞게 인건비를 쓰시는 게 답일 것 같고요. 팀원한테 보상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투자 받으시고 하다 보면 그걸 고민하게 됐을 거예요. 스탁 옵션. 스탁 옵션을 발행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스탁 옵션 같은 게 사실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탁 옵션도 있고 나도 방법론적인 것보다 나 오늘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스타트업이 맨날 하는 얘기들이 뭐야?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대표자인 여러분이 최고의 복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랑 같이 일하면 너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나 겁나 성공할 인간이야. 내 옆에 붙어 있어. 같이 가자. 뭐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는 게 좀 원론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드 다음 질문. 시드 이후 투자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시드 이후 투자 절차. 시드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자 시드를 받았다면 뭐 프리-A, 뭐 시리즈 A 이런 투자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시드를 받았으니까 이 시드를 받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계획을 일단은 make it done 하셔야 되죠. 프로토타입을 만드셔서 뭐 서비스를 런칭한다던가 뭐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국형으로 봤을 때는 시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팁스 같은 걸 올라갈 수도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버무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광범위해서 이런 것도 보면 돼. 투자를 받았다라는 행위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 계약서 읽어보면 투자자와 소통을 해야 돼. 동의권, 협의권. 주총도 여셔야 되고 정관 변경. 자, 투자 받기 전에 이런 거 모른다 사람들. 여러분들의 회사의 주소가 만약 한양대로 찍혀 있어요. 근데 내가 저기 어디로 딴 데로 뭐 뚝섬으로 이사 가고 싶어. 그러면 회사 주소를 바꿔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해야 돼, 대표님? 등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정관 변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이후에는 투자자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과 한 약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경험하고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직장인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도전한다면 투자를 어떠한 절차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정보 지원. 자, 직장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일단은 수중의 새.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양대가 제공하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 생애 최초 혁신 창업 스쿨. 혁신 창업 스쿨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일단 도전하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웹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엔틀러 코리아 같은 회사. 웹 엑셀러 엔틀러 코리아 모르신 분은 검색해 보세요. 여기의 특징은 팀으로도 뽑지만 개인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팀을 셋업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투자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회사도 있다. 혹은 뭐 요즘에 팀 스파르타 코딩 클럽 같은 데들이 창이라고 그래서 뭔가 스텔스 모드의 직장인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혹은 이제 프라이머가 그걸 아직도 하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머도 직장인 스텔스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만 너무 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조사하셔서 활용해 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너무 원론인데 이 답은 왜 창업하려는지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업이라는 행위는 너무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시는 건 괜찮지만 진짜 내가 창업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인지 그게 답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린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업 시 자금 확보 관련 전략 수립이 궁금합니다는 요 앞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큰 방법이 있겠죠. 1번 투자. 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1번 투자. 융자. 뭐 신보, 기보 아니면 은행 대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3번 우리나라 지원금. R&D 자금. 이런 거. 자,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금으로 남의 돈으로 창업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어포더블 로스의 개념이에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가 모은 돈이 됐건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됐건 여친 남친 돈이 됐건 뭐가 됐건 얼마까지 투여해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 꼭 꿈 이런 멋있는 얘기 안 할게. 정말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싶거나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나의 삶을 배팅을 걸어볼 수 있겠느냐. 창업 시 자금 확보 관련 전략 수립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어포더블 로스는 어디까지일지를 고민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 질문을 다 완수하였고 여기서 일단 모든 걸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이탕님 실장이었고요. 저희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나중에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게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